이번 김정은 나온 걸 보니까 살도 엄청나게 쪘더라고요. 다시 140 이상으로 복귀한 것 같습니다.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볼살이나 이 목살이 더 찌면 쪘지 못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40kg으로 복귀한 김정은. 건강에 이상 없을까요? 그래도 4일이 멀다 하고 당대회나 간부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김정은. 어떻게 보면 그도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아직 마흔도 되지 않은 이 젊은 나이에 저 난파선과 같은 북한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겠다고 모지름 쓰는 것 참 안타깝게만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 김정은이 아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주, 음식과 술을 엄청 마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보에 의하면 현송월을 좀 멀리 했던 것도 사실이죠. 왜? 김정은의 건강과 현송월과의 가까이에 있으면 저녁마다 앉아서 술 친구가 없잖아요. 술 동무가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과 술 동무하려면 나이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조영원이나 아버지뻘인 이 촬영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호통치면서 술을 마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술을 같이 하기도 그렇고, 이 사실은 이미 악동 농구 선수라고 하는 미국 농구 선수가 밝혔죠. 김정은의 별장인 특각에 가서 강원도 원산에 있는 김정일이 태어난 그 특각, 고용이가 살고 있던 그 특각에 김정은과 이설주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주애라고 하죠. 딸과 함께 그 가족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게 예술단, 그때는 뭐 모란봉이 아니고 운하수 예술단일 겁니다. 해체되기 전이라 운하수 예술단의 기쁨 조성원들이 몇 명 내려왔고, 그리고 간부들 몇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조영원도 촬영에도 없었습니다. 젊은 간부들 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현송월도 당연히 있었죠. 거기서 술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했던 것, 그 로드먼 농구 선수가 밝힌 적이 있었죠. 그리고 딸 하나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로드먼 농구 선수가 알려줘서 김정은의 생일하고 정확한 생일과 그리고 김정은의 가족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집권 초기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재가 겹치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그때는 개성공단도 돌아가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돌아갈 때였죠. 약 50대에서 60대 초반이 북한에서는 가장 젊은 간부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당연히 부부장급이겠죠. 즉 소기실에 있는 김여정과 함께 있는 이 소기실 부부장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김정은, 항상 현송월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운하수가 해체된 다음에 모란봉 예술단을 악단을 만든 것도 현송월. 그 모란봉 악단을 데리고 2015년 중국을 방문했다 공연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한 것도 바로 현송월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갔다 와서 익약 당전의 손준부 부부장으로 인민군 상장으로 출세한 것이 현송월인데 너무 나대기 때문에 조영원과 이 김여정의 견제를 받고 그 견제 때문에 당분간 언론이 나타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꽃다발을 주고 받는 사람이 한때는 김여정이었고 김정은 옆에는 항상 김여정이 다니면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김여정은 뒤로 들어가고 바로 현송월이 앞에서 의자를 뽑아주고 의자를 내주고 꽃다발을 받고 항상 김정은 앞에는 현송월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에는 현송월이 부각돼 있었죠. 이렇게 되자 김정은이 살은 점점 더 쪄서 140kg 고구로까지 되었다는 것.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현송월을 김여정과 조영원이 견제해서 언론에서 사라지게, 북한 언론 매체에서 사라지게 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현송월이 노골적으로 노동신문에 노동당 손준부 부부장으로 다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언론 매스컴에도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시 정면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이제 믿을 것은 김여정, 조영원, 현송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송월을 다시 옆에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김정은 옆에는 있었지만 상당히 약간 멀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현송월과 다시 술컵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스트레스가 넘쳐나다 보니까 폭주와 폭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140kg 고구로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살찐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금년 4월 달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후줄근하고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옷이 펄럭이는 것 이미 다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통강변에 나타났던 김정은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살이 많이 빠졌는지 140kg에서 약 110kg 정도, 약 30kg, 40kg 빠졌다는 모습을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됐고 목이 가늘어졌죠. 그래서 이 목을 단추를 채워도 군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중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모습입니다. 특히 복강경 위 내시경 수술을 한 이후에 김정은이 한 30kg, 40kg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다시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진은 바로 7월 2일 날 특별대강수패에서 연설하는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7월 2일 날 이 사진이 아마 진짜일 겁니다. 물론 보통 강반면에 나타났던 김정은은 가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짜든 진짜이든 대욕이든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북한 소식에서 전해한 바면 그렇게 북한이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겹쳐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길 없는 김정은이 밤마다 폭주에 폭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에는 그나마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래도 굽신거리고 김정은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줄 테니 한번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특히 아세아 정상, 부산에서 열렸던 아세아 정상회담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절절히 간절하게 소원했던 문재인. 그나마 그 스트레스를 문재인을 통해서 다 풀고 문재인을 짓밟으면서 풀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 시대는 그것이 안 먹힌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자산이 모두 전개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전략자산도 들어오거나 요청한 적이 없는 문재인 이 하수인. 역사에 준엄한 심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